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대 정시 면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한 학생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많은 교재 또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각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10여 분간 통화하는 과정 속에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모교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과연 저는 고등학교 당시 어떤 모습을 지니고 그리고 어떠한 선생님들께 무엇을 배웠는가를 상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70년대 다녔던 모교의 교정을 좀 차가운 날씨에 거닐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 후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는 과정 속에 저와 함께 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가. 제가 경복고등학교 당시에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지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교사가 된 저는 또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했는가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논리로 학생들의 입시 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해 왔는데 과연 학생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참 좋은 스승이라고 평가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출제돼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복고등학교 당시에 선생님들은 저를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리고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고등학교 때 은사님들이 저를 지도했을 때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또 사랑으로 종아리를 때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엄격한 기준 잣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그런데 저와 공부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가 되기보다 철학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교사가 되면 저는 학생들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지 않고 옆모습을 살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체로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준다든지 눈높이 교육을 한다든지 등등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지 않고 가능한 옆모습을 보는 교사가 되겠다. 그거 자네 생각인가?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또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저에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언제 공부했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 제가 읽은 책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제 것으로 체화해서 학생들과 함께하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 얼마나 영리합니까? 어느 책을 읽고 감동받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교사가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가 읽었던 책, 그리고 읽었던 책을 체화해서 실천해 온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이 친구는 좀 속된 표현으로 면접의 달인입니다. 이 문제 서울교육대학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역시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 속에 이 친구가 매우 똑똑하니까 야, 자네는 어떤 교사가 될래? 라고 했더니 역시 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앞을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고 뒷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고 왜 옆모습을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모습을 보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뒷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려진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요. 옆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모습의 반, 또 뒷모습에서 보여질 수도 있는 부정적인 면 반, 그러면 제가 적절하게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조화롭게 저 기준대로 살펴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책에 나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만약에 교단에 선다면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하는 저만의 작은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니? 그랬더니 예,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그것을 100% 보려고 하지 않았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도 100%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나오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처음부터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아무리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저 녀석 나에게 액션을 취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항상 양면을 보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서 좋은 면만 보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옆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자네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초등교사의 길도 중요하지만 자네가 대학원 진학해서 더 나아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초등교육과의 교수가 되는 것도 좋을 것일세. 만약에 합격하면 내 연구소에 와보게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꼭 이러한 멘트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끼셨죠? 자네 나를 찾아오게나, 그리고 대학에 혹시 오면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해보게나, 이미 합격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인 아닐까요? 주어진 질문에 액면 그대로 답변하는 거와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답변을 하되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슬며시 발휘해내는 센스, 오늘은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서울교대 합격한 학생의 답변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답변을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한 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고 있고 1월 10일 이후부터는 대학별로 최적화된 맞춤식의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친구의 국어 학습서를 빌려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답을 연필로 좀 적어줄래?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제가 안 보고 지우고 난 다음에 풀 수 있으니까요.
물론 70년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어려웠지만 저는 시골 태생이라서 그런지 유독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어려운 학생이 지금도 있다면, 또 저 도서벽지 열악한 환경, 소외받은 계층의 자녀가 제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 모두 도와드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김항식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그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